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18회차. 이번 회차는 라리가와 EPL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지난 주말 16회차는 챔스 진출팀인 이 첼시하고 비아레알이 이 하위권 팀한테 발목을 잡히면서 이변이 연출되면서 이월이 됐고요. 이 주중 17회차에서는 J리그에서 역시 리그 1, 2위 팀들, 아침 진출팀들이 발목을 잡히면서 2회차 연속 이월이 됐습니다. 뭐 주중 경기를 치른 팀들이 있었는데요. 챔스 8강 치른 팀들이 있었고, 뭐 EPL에서는 버니와 에버턴이 순영 경기를 치렀었죠. 저희가 이번 회차 준비 분석을 하면서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경기 분석들을 했습니다. 14경기 분석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에버턴과 맨유인데요. 에버턴이 주말 웨스트햄에게 2대1로 패했고, 이 주중 순영 경기로 치러진 번리 상대로도 3대2로 패하면서 리그 2연패 부진이죠. 램파드 감독 부임 후에 2승 7패 부진으로 강등권 위기입니다. 이 번리하고 승점 하나 차이밖에 안 나죠. 웨스트햄 상대로 히샬리송 향한 이 역습 위주로 운영을 했는데 큰 효과를 보질 못했습니다. 앞선에서는 강한 압박을 걸지만 이 수비 라인이 같이 올라가지 못하면서 2선, 3선 이 간격이 벌어지며 위기가 굉장히 많았죠. 이걸 억지로 수비하려다가 파울 그리고 경고도 아주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번리 상대로도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3실점이나 했고 페널티킥으로 2골 만회하는데 그쳤죠. 부상 복귀 이후에 루이의 폼이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허술한 번리 수비 상대로도 페널티킥 득점이 전부였죠. 맨유가 레스터와 1대1로 비겼죠. 이 호날두와 카바니 두 스트라이커가 모두 부상으로 빠지면서 페르난데스가 최전방에 나섰죠. 엘랑가와 산초가 측면에 배치됐고 포그바가 2선에 나섰는데 엘랑가의 측면 돌파 플레이는 좋았지만 이 중앙에 자리해줄 공격수가 없다 보니 결정적인 찬스로 연결이 잘 안 됐습니다. 이 공격 전개 중 공이 잘리면서 역습 상황에 상대 얼리 크로스에 실점하긴 했는데 곧바로 이 페르난데스의 슈팅을 골키퍼가 쳐내자 프레드가 리바운드 골로 동쪽골을 성공을 시켰죠. 맨유도 최근 부진했지만 이 에버턴의 부진이 더욱 심각합니다. 특히 에버턴 수비 라인의 균열이 굉장히 크죠. 중원과 수비 라인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위기가 많습니다. 맨유가 호날두가 복귀한다면 충분히 득점하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호날두의 출전 여부가 아직 불확실하죠. 확실한 마무리 능력 부족으로 어쩌면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에버턴의 무패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라리가의 카디스와 베티스 경기인데요. 카디스가 발렌시아 원정에서 0대0으로 비겼죠. 이 두 팀 모두 굉장히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하면서 서로 이렇다 할 공격 찬스들도 없었고 위기도 없었습니다. 이 알카레주와 페데 이 투 미들 모두 밑으로 내려서면서 카디스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원정 경기만큼 뭐 크게 무리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라인을 내리면서 뭐 뒷공간을 안 주려고 했고 굉장히 지루한 경기 끝에 0대0 무승부로 끝났죠. 측면에서 네그로도 향한 크로스의 정확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베티스가 오사수나 상대로 4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오랜만에 이 화력을 뽐냈죠. 유로파 리그에서 탈락하면서 이제 리그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된 베티스입니다. A매치 휴식기 지낸 후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줬죠. 경기 초반부터 거세게 공격적으로 나섰고 이선 자원들이 높은 위치로 깊게 침투하면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상대 공격 진영에서 측면 전개하고 중앙으로 연결하는 이 패턴이 굉장히 좋았고 박스 안에서 이선 선수들의 이 슈팅 시도가 굉장히 좋았죠. 또 컵백 플레이도 굉장히 자주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체력적으로 회복된 베티스의 경기력이 굉장히 매섭죠. 이번 경기는 패키르도 복귀가 가능하죠. 이선 공격력이 더욱 좋아질 경기입니다. 카디스가 최근 5경기에서 단 2실점으로 이 강등권 탈출을 위해서 수비적인 운영을 하는데 베티스의 공세를 감당하기는 좀 어려운 전력이죠. 카디스의 패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사우스햄프와 첼시의 경기인데요. 사우스햄프가 주말 리즈와 1대1로 비기며 리그 3연패에서는 벗어났습니다. 이 상대의 빠른 공격 속도에 굉장히 고전했던 경기인데요. 포백라인과 미드필더들도 적극적으로 수비 가담하면서 막아냈습니다. 이 상대 크로스 패턴에 결국 선제 실점했지만 후반 초반 이 워드 프라우스가 환상적인 그 오른발 프리킥골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중원에서의 수비적인 밸런스와 경기 운영은 좋았는데 최전방 조합의 좀 부진함이 아쉬움이 남았던 경기죠. 상대 측면 공략에 좀 고전했는데 이 포스트 골키퍼의 선방으로 추가 실점은 없었습니다. 첼시가 주말 브렌트포드에게 충격의 4대1 패배를 당했고 이 주중 챔스에서도 레알에게 3대1로 패했죠. 두 경기 연속 수비 라인이 좀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브렌트포드 상대로는 일방적인 우세로 점유율을 굉장히 높게 가져갔고 후반 리디거의 중거리골로 먼저 앞서갔는데 이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상대 공격수들을 놓치면서 무너졌죠. 챔스에서도 홈에서 우세한 경기를 펼쳤지만 이 공격 시도에 비해 골 결정력이 떨어졌습니다. 공격적으로 운영하지만 골이 터지지 않았고 상대 역습을 수비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무너졌죠. 첼시가 최근 흔들리고 있지만 경기 내용 자체가 크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수비 라인에서 좀 실수가 나와서 그런데 루카쿠의 부진으로 득점력이 떨어졌지만 자칫 챔스 진출권에서 멀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리그에서 지금 5위
득권으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챔스 2차전이 있어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이 탄탄한 중원 운영을 바탕으로 사우스햄птон 정도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첼시죠. 첼시가 우세한 경기가 될 수도 있는데 챔피언스리그 2차전을 대비해서 로테이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경기 무승부도 깔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우스햄프의 무패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와포드와 리즈의 경기인데요. 와포드가 주말 리버풀 상대로 2대0으로 패했죠. 원체 전력 차이가 컸던 만큼 일방적으로 밀려나는 경기였고 최전방으로 나선 이 페드로를 제외한 전원이 수비 진영에서 플레이했죠. 수비 진영에서 공을 빼앗은 후에 역습으로의 전개는 굉장히 빨랐는데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서 이 마무리에서 섬세함이 좀 부족했습니다. 수비 숫자를 많이 뒀지만 이 상대의 빠른 전환 패스에 이은 크로스 패턴에 흔들리면서 실점할 수밖에 없었죠. 리즈가 주말 사우샘프와 1대1로 비겼습니다. 하피냐가 복귀하면서 해리슨, 로드리고와 이선에 배치가 됐고 제임스가 최전방으로 나섰죠. 하피냐가 돌아오면서 확실히 공격의 날카로움이 살아났습니다. 하피냐가 가까스로 살려내며 크로스한 공을 해리슨이 선제골로 연결을 했죠. 하피냐의 순간 스피드와 집념이 돋보인 결과였습니다. 후반 초반 프리킥 상황에서 실점했지만 후반에도 하피냐 앞세워서 지속적으로 상대 측면을 괴롭혔습니다. 하피냐가 복귀한 리즈의 공격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날카로웠습니다. 이 벤포드가 부상으로 빠져있지만 오히려 자꾸 빠른 선수들을 배치하면서 상대 뒷공간을 침투하는 플레이가 굉장히 좋아졌죠. 수비 라인이 허술한 와포드를 상대로는 충분히 리즈가 이겨낼 수 있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 와포드의 패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마요르카와 에이티 마드리드 경기입니다. 마요르카가 주말 헤타페에게도 1대0으로 패하면서 리그 7연패의 부진입니다. 감독 교체 강수를 뒀지만 경기력이 나아지지 않았죠. 수비 라인에 경고 누적 결정자들이 있어서 5백 형태로 운영을 했는데 위기 상황이 많았고 니누와 무리키 투톱의 공격력도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최근 3경기 연속 무득점이죠. 더욱 불안한 점은 최근 경기당 경고 숫자가 너무 많다는 점이에요. 이날 경기에서도 센터백 루소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죠. 거친 수비로 경고가 유독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4경기 경고 수가 16장이에요. 후반 페널티킥을 내줬지만 리코 골키퍼가 선방을 했는데 상대 깊은 전지 패스에 결국 결승골을 내주며 무너졌습니다. 에이티 마드리드가 주말 리그 경기에서는 약체 알라베스에게 4대1로 승리를 거뒀죠. 주앙 펠릭스와 수아레즈가 나란히 2골씩 터뜨리면서 확실한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전반 이른 시간 선제골을 기록했지만 원체 수비적으로 내려선 상대에 고전하면서 후반 중반까지 추가골이 없었어요. 근데 후반 수아레즈 투입 후에 공격 속도가 빨라지면서 연속 3골을 몰아치면서 승리할 수 있었죠. 챔스 맨시티 원정은 수비적으로 5백으로 운영을 하긴 했는데 상대 중원 운영에 밀리면서 슈팅을 한 개도 시도하지 못하면서 아쉽게 1대0으로 패하고 말았죠. 전력 차이가 너무 큰 경기입니다. 에이티 마드리드가 주중 경기를 치르긴 했지만 이 7연패 부진에 빠져있는 마요르카의 허술한 수비 라인 상대로 발목을 잡힐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변이 없을 경기로 보여지네요. 마요르카의 패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에스턴과 토트넘 경기인데요. 에스턴이 울버햄튼에게 2대1로 패하면서 3연패 부진입니다. 경기를 잘 치르고도 자책골 불운으로 패했죠. 경기 초반 중원에서 맥긴이 미끄러지면서 흘린 공이 역습으로 연결되며 실점을 했고 이어 레프트백 루카디뉴가 이른 시간 부상으로 아웃되면서 이 노장 애슐리 영이 투입이 됐는데 상대 크로스 걷어내려다 이 애슐리 영의 자책골이 나왔죠. 이 불운한 실점 뒤에 라인을 올리면서 공격적으로 나섰는데 오히려 상대에게 뒷공간을 내주면서 위기가 많았습니다. 쿠티뉴와 베일리, 와킨스 이 공격 조합은 경기가 나쁘진 않았는데 마지막 찬스에서 슈팅 정확도가 좀 떨어졌죠. 와킨스는 1대1 찬스를 놓친 아쉬움도 있었는데 결국 페널티킥 얻어내면서 한 골을 만회했죠. 토트넘이 주말 뉴캐슬 상대로 5대1 대승 거두면서 리그 3연승입니다. 확실히 콘테 감독 스타일이 녹아들며 베스트 11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자 공격력이 물이 올랐죠. 오랜만에 선발 출전하는 에메르송도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레길론의 부상으로 당분간은 왼쪽에 도어티, 오른쪽에 에메르송 이런 조합으로 나올 것 같아요. 프리킥 실점으로 먼저 끌려가긴 했지만 코너킥 상황에서 흐른 공을 벤 데이비스의 동점골로 쫓아갔고 후반 도어티, 손흥민, 에메르송, 메르바인이 이 릴레이골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확실히 빠른 템포의 공격 전개와 측면 공략에 이은 이 중앙 마무리 패턴이 굉장히 잘 자리 잡혔죠. 에스턴 수비라인이 울버햄튼 상대할 때 트링캉 한 명에도 굉장히 고전했거든요. 이 손흥민을 필두로 굉장히 빠른 공격 전개 속도를 보여주는 토트넘을 상대로는 에스턴이 벅찰 것 같습니다. 확실히 공격 패턴이 자리 잡은 토트넘이 대량 득점 승리가 기대되는 경기죠. 에스턴의 패 예상합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비아레알과 빌바오 경기인데요. 비아레알이 주말 이변의 주인공이었죠. 하위권 레반테에게 충격이 2대0 패배를 당했습니다. 챔스를 대비했던 큰 로테이션을 돌린 것도 아니었는데 공격적으로 운영했지만 상대 골키퍼 선방에 막히면서 골문을 못 열었고 역습 수비에서 허점을 보이며 2실점했죠. 주중 챔피언스리그 그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에서는 중원의 파레오와 카프에가 거의 수비수에 가깝게 라인을 내리면서 수비적으로 운영을 했죠. 로세스의 측면 공략에 의한 크로스를 파레오의 슈팅을 단주마가 딱 방향만 바꿔주면서 결승골을 뽑아냈죠. 수비 집중력이 좋았고 추가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공격 진영에서의 차분한 패스 플레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빌바오가 홈에서 엘체를 2대1로 꺾이며 최근 부진에서 벗어났죠. 빌바오가 확실히 미들과 수비 라인의 안정감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했고 윌리엄스를 앞세운 역습도 날카로웠습니다. 윌리엄스는 골은 없었지만 상대가 라인을 무리해서 올렸을 시에 그 뒷공간 어택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측면 크로스를 베렌게레가 발리슛으로 앞서갔고 후반 막판 비알리브레가 상대 센터백과 1대1 싸움에서 이겨내면서 오랜만에 골맛을 봤죠. 경기 막판은 이 센터백 비비안의 판단 미스로 한 골을 내주긴 했지만 홈에서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두 팀 모두 수비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팀이죠. 다만 비아레알의 중원 운영과 공격진의 기량이 좀 앞서 있습니다. 빌바오 수비 라인이 빠른 공격수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이 단주마를 앞세운 비아레알의 우세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주중 경기 치른 피로도를 감안하고 또 2차전 대비한 로테이션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승부도 깔아두고 가는 게 안정적일 것 같아요. 비아레알의 승무 예상합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오사수나와 알라베스 경기인데요. 오사수나가 베티스 원정에서 4대1로 패하면서 무너졌죠. 이 공격적인 상대 경기 운영에 시종일가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스 안에 상대 공격수 숫자가 많이 올라올 정도로 밀려난 경기였고 수비적으로 숫자를 많이 뒀음에도 막아내지 못했죠. 그러나 루벤 가르시아의 크로스 그 다음에 부디마르의 헤딩 콤비네이션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워낙 수세적으로 밀린 경기였지만 역습 시 상대 뒷공간을 노리는 움직임이 좋았고 부디미르가 최근 리그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곳에 만족해야 했죠. 알라베스가 주말 에이티 마드리드에게 4대1로 패하면서 리그 3연패죠. 상대 측면 공략에 대처하지를 못하면서 크로스 패턴에 이른 시간 실점을 했습니다. 후반 공격 찬스에서 수비형 미들 에스칼렌테가 순간적인 침투로 헤딩 동점골을 뽑아냈지만 수비 미스로 페널티킥 실점을 내줬고 이후 중앙 수비 라인이 무너지면서 연속 실점했죠. 후반 중반 이후에 수비 집중력이 급도로 떨어진 모습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오사수나가 베티스에게 크게 무너지긴 했지만 공수 밸런스가 무너진 이 알라베스 상대로는 어렵지 않게 홈에서 승리를 챙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진했던 최전방 부디미르가 최근 골 감각이 올라왔고 알라베스 수비 라인이 후반 중반 이후 급격히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죠. 오사수나가 후반 공세를 통해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경기입니다. 오사수나의 승 예상합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브랜트포드와 에스템의 경기인데요. 브랜트포드가 주말 첼시를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뒀죠. 점유율이 7대3 정도로 밀렸지만 무려 17개 슈팅을 시도할 정도로 확실한 역습 패턴을 보였습니다. 후반 초반 상대 센터백의 중거리골에 선제 실점을 했지만 역습 상황에서 연달아 득점하며 뒤집어냈죠. 특히 왼쪽 측면에서 야넬트가 날카롭게 움직이면서 멀티골을 뽑아냈고 역습 상황에서 은베모의 패스를 에릭센이 역전골을 터뜨리며 프리미어리그 복귀골도 신고를 했죠. 은베모는 골은 없었지만 도움 2개를 기록하며 4골 모두 깊게 관여를 했습니다. 은베모와 토니 이 콤비가 상대 수비를 괴롭히는 파괴력이 굉장히 돋보였던 경기죠. 웨스트햄이 주말 에버턴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뒀죠. 안토니오는 득점은 없었지만 최전방에서 확실히 존재감을 보여줬고 보엔과 벤나마, 이 포나스 이 선들의 공격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유로파와 리그 4경기를 부상으로 쉬었던 보엔은 확실히 회복한 모습으로 골을 터뜨렸죠. 크레스웰의 날카로운 프리킥 선제골로 앞서갔고 이 역습 상황에서 안토니오의 슈팅이 튀어나온 걸 보엔이 리바운드 골로 기록을 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세컨볼 대응을 못하면서 실점한 부분이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홈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죠. 금요일 오전, 한국 시간 금요일 오전에 리옹과의 유로파리그 8강 1차전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브랜트포드의 상승세가 굉장히 매섭죠. 확실히 에릭슨 합류 후에 중원 운영 능력이 좋아지면서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다만 수비 숫자를 많이 두지만 빠른 공세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웨스트햄이 주중 유로파 경기를 치르긴 하지만 이 보엔과 이선 자원들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무승부 혹은 이 웨스트햄이 앞선 경기력을 보여줄 것 같아요. 브랜트포드의 무패 예상합니다. 10번째 경기는 레스터와 크리스탈의 경기인데요. 레스터가 맨유와 1대1로 비겼죠. 바디의 부상 이탈로 이에나초가 최전방에 나섰고 이 선에서 최근 폼이 좋은 듀스베리올과 메디슨, 바스가 나섰습니다. 최근 확실히 이 선에서 3명 정도의 패스 플레이가 살아나면서 역습에서 굉장히 정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듀스베리올의 폼이 굉장히 좋죠. D9에서 빌드업 시 패스 미스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메디슨의 운영과 반스의 침투는 굉장히 날카로웠고요.
역습 상황 긴 얼리 크로스를 이해너초가 헤더 선적골리 기록을 했는데 바로 이어진 상대 공격에 리바운드 슈팅 내주면 실점했죠. 레스터도 금요일 아침 이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아침에 아이토벤과 컨퍼런스 리그 8강 1차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크리스탈이 주말 아스날 상대로 3대0으로 승리했죠. 앞서 맨시티와 비기는 등 최근 리그 5경기에서 무패예요. 3승 2무의 상승세고 FA컵도 4강 진출에 성공을 했죠. 아스날 상대로는 공격적인 상대에 밀려나면서 수비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프리킥 찬스에서 갤러거의 정교한 킥을 마테타가 헤딩골로 앞세갔고 후방에서 길게 넘겨온 패스를 아이우가 추가골로 작성을 했습니다. 후반 자해 페널티킥 득점까지 단 6개의 슈팅으로 3골을 뽑아내는 효율 축구를 보여줬죠. 수비 시에는 종원에서 3미들 모두 적극적으로 수비가 담하면서 수비 숫자를 늘리며 안정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중앙에서 쿠야테가 전체적인 공수 밸런스를 굉장히 잘 잡아줬습니다. 최근 크리스탈의 기세가 굉장히 매섭죠. 수비 라인이 안정이 되면서 뒷문이 든든해졌고 이 최전방 3톱의 파괴력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 이 쿠야테의 수비적인 존재감이 크고 갤러거의 경기 운영 능력도 굉장히 매끄러워요. 크리스탈의 우세가 예상이 되지만 레스터도 이선의 공격력이 굉장히 뛰어난 만큼 이 경기는 아무래도 승패가 엇갈릴 것 같습니다. 레스터의 승패 예상합니다. 11번째 경기는 노리치와 버니의 경기인데요. 노리치가 브라이튼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거두며 리그 8경기 승리 없이 2무 6패죠. 상대에게 거의 일방적으로 밀리는 경기였지만 상대 슈팅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버텨냈습니다. 전반 중반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킥을 내줬는데 상대 머페이 슈팅이 골문을 벗어나며 노리치에게 운이 좀 따랐죠. 상대가 무려 31개의 슈팅을 시도할 정도로 일방적으로 밀린 경기였지만 박스 안에 수비 숫자 많이 두는 전략이 먹히면서 이 공간을 안 주면서 잘 버텨냈죠. 상대 공격자 힘세가 부족했기에 또 버틸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버니가 주중 수년 경기에서 에버턴 상대로 3대2로 승리하면서 최근 5경기에 1무 4패의 부진에서 벗어났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운영하면서 라인을 올렸고 상대 박스 인근에서 슈팅 시도도 많이 했어요. 코너킥 찬스에서 콜린스의 선제골이 있었지만 전반에만 박스 안에서 상대 돌파를 저지하다 페널티킥 2개를 내줬죠. 아직 수비 라인의 섬세함이 좀 떨어집니다. 측면으로 옮긴 코르넷이 활발히 움직였고 이 베오르스 파트너로 나선 로드리게스가 오랜만에 골맛을 봤습니다. 후반 막판 최전방으로 자리를 옮긴 코르넷이 결승골을 뽑아내며 3대2로 역전승을 거뒀죠. 강등권에 머무는 두 팀의 맞대결이죠. 최근 기세나 경기력에서 버니가 확실하게 한 수 위입니다. 특히 이 코르넷이라는 확실한 크랙, 코르넷의 최근 폼이 너무 좋죠. 노리치의 허술한 수비 라인으로 코르넷의 저돌성, 이 베오르스트의 제공권을 감당하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이 경기 노리치의 패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는 에스파뇰과 셀타비고 경기인데요. 에스파뇰이 소시에다에게 1대0으로 패하며 최근에 상승세가 꺾였죠. 최근 헤타페, 레반테, 이 마요르카 이런 하위권 팀 상대로 2승 1무로 기세가 좋았는데 확실히 소시에다 상대로는 경기력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대의 강한 압박 플레이에 고전을 했고 빌드업 과정에서 볼이 잘리며 위기가 많았죠. 공격 전개에서도 이 데토마스가 어깨 부상으로 빠지면서 위력이 떨어졌습니다. 수비적으로 잘 버텨냈지만 후반 추가 시간 페널티킥 내주면서 무너졌죠. 셀타는 레알 마드리드와 잘 싸우고도 1대2로 패했습니다. 이 아스파스가 상대 수비라인 뒷공간 침투가 매우 좋았죠. 레알 상대로도 굉장히 잘 버텼어요. 다만 공을 받은 후 플레이에서 이 상대 수비수와의 개인 기량 싸움에서 밀리면서 득점과는 연결이 잘 안 됐죠. 수비 라인에서 상대 템포, 빠른 측면 전개와 바로 올라오는 크로스에 중앙 수비가 공격수를 놓치면서 위기가 좀 많았습니다. 이 코너킥 수비 중 파울로 페널티킥 내주며 끌려갔지만 후반 초반 역습 전개에서 왼쪽 측면 돌파를 통해 한 템포 빠른 크로스로 놀리토가 동점골을 성공을 시켰죠. 후반 중반 다시 한번 페널티킥 내줬지만 디투토 골키퍼가 막아냈는데 한 5분 있다가 또 페널티킥 내주면서 결국 역전골을 내주고 말았죠. 셀타가 지난 라운드 레알 상대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박스 안에 수비 미스로 페널티킥을 많이 내주긴 했는데 상대 공격수들의 개인 기량이 뛰어난 만큼 어쩔 수 없었죠. 최근 데토마스가 빠지면 무기력해진 에스파뇰 상대로 셀타가 충분히 우세한 경기를 펼치며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에스파뇰의 패 예상합니다. 13번째 경기는 맨시티와 리버풀 경기입니다. 맨시티가 리그 번리전 2대0 승리 후 이어진 챔스 8강 1차전 에이티 마드리드 상대로도 1대0으로 승리했죠. 의도적으로 수비지향 전술을 펼친 에이티 마드리드 상대로 일방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거의 반코트 경기하듯이 에이티 마드리드 진영에서 경기를 풀어갔지만 거의 템백에 가까운 수비벽에 고전을 했죠. 상대 오블락 골키퍼의 선방도 많았습니다. 후반 포드니 교체 투입 직후 날카로운 전진 패스로 이 데브라느의 결승골을 도왔죠.
리버풀이 주말 리그 경기에서 와포드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둔 뒤 챔스 벤피카 원정에서도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주축 선수 중에 부상자가 없었던 만큼 최상의 전력으로 나섰고 일방적으로 우세한 경기를 치렀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루이스 디아지 활약이 좋았고 살라와 마네의 컨디션도 좋았죠. 측면 전개를 통해 빠르게 공격 진영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미드필더들의 공격 가담 속도도 빠르고 좋았습니다. 상대 역습에 몇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이 센터백 라인의 몸싸움으로 버텨냈습니다. 리그 1, 2위 팀의 맞대결이죠. 경기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리버풀 삼각편대의 공격력이 조금 더 날카롭지만 중원에서의 운영 능력은 맨시티가 앞서 있죠. 서로 공격적인 운영을 한다면 리버풀 특유의 속도감 있는 이 측면 어택을 통해서 유리할 경기가 될 것이고 조심스러운 운영을 하게 된다면 중원에서의 운영 능력이 앞서는 맨시티가 우세할 것 같아요. 앞선 맞대결에서는 2대2 무승부 경기였지만 내용적으로는 맨시티가 살짝 앞서 있었죠. 이번 경기는 승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맨시티의 승패 예상합니다. 마지막 14번째 경기는 엘체와 소시에다의 경기인데요. 엘체가 빌바오에게 2대1로 패하며 다시 2연패 부진에 빠졌죠. 수비적으로 조직력이 뛰어난 빌바오 상대로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상대가 뒤로 물러서자 라인을 올리며 공략하다가 뒷공간을 얻어맞으면서 수비 라인이 불안불안했죠. 상대 측면 크로스에 중앙 수비가 대처하지 못하면서 실점했고 후반 막판 이 센터백 곤잘레즈가 상대 공격수와의 1대1 싸움, 이 박스 골문 바로 앞에서 1대1 싸움에서 무너지면서 추가 실점했죠. 경기 막판 상대 수비 미스로 한 골 만회하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소시에다가 에스파뇰 상대로 1대0으로 승리했죠. 한 수 위의 기량으로 우세한 경기를 펼쳤지만 이날 소시에다가 골운이 진짜 따르지 않으면서 가까스로 승리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오야르자발의 부상 결정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죠. 이삭이 오랜만에 최전방에서 잘 버텨주면서 기둥 역할을 해줬고 높은 위치에서 적극적인 압박으로 상대를 괴롭혔습니다. 후반 이 소로스가 한 차례 골망을 가르긴 했는데 VAR 판독 끝에 파울이 선언되면서 노골이 됐죠. 후반 추가 시간 PK에 얻어내며 이삭이 성공시키며 가까스로 승리했습니다. 소시에다가 최근 침체했지만 전체적인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오야르자발이 빠지면서 공격의 날카로움은 조금 무뎌졌는데 노련한 실바 중심으로 공격 진영에서의 운영이 되게 좋아요. 페널킥 득점이긴 하지만 이삭이 리그에서 거의 한 3달여 만에 골맛을 본 만큼 컨디션이 올라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엘체가 역습 위주의 반격을 노리겠지만 이 소시에다 수비 밸런스 굉장히 안정이 돼 있죠. 이 경기 엘체의 패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14경기 최종 픽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버턴의 무패, 두 번째 경기 카디스의 패, 세 번째 경기 사우스햄프의 무패, 네 번째 와포드의 패, 다섯 번째 경기 마이로카의 패, 여섯 번째 경기 에스턴의 패, 일곱 번째 경기는 비아레알의 승무, 여덟 번째 경기 오사수나의 승, 아홉 번째 경기는 브렌트포드의 무패, 열 번째 경기 레스터의 승패, 11번째 경기 노리치의 패, 12번째 경기 에스파뇰의 패, 13번째 경기 맨시티의 승패, 14번째 경기 소시에다의 엘체의 패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18회차 분석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번 회차 앞에 2회차나 2월이 되어 있는 만큼 구독자 여러분들도 저희 분석 참고하셔서 좀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